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우영훈 반도체 AI과장입니다. 최영윤 기업투자학과장입니다.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5과 23팀 정원은 87명이며 이번 인사로 현원은 83명입니다. 다음은 2쪽의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은 우리시 미래전략의 핵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첨단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미래 산업 기반 마련 등 5개 중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미래 전략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XEV용 고전압 배터리 통합 성능 평가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5월 산자부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1차 시험 장비 3종을 구매 완료하였고 7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한 상태로 금년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센터를 착공할 예정이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센터 건축과 장비를 구축하여 2029년에 준공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계적인 수소도시 조성입니다.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3월 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발주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15톤 규모의 중수소 생산기지는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배관망 실시 설계 추진 중으로 내년 3월까지 배관망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5년 수소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수소 생산 공급의 중심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평택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 6월 국제학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애니라이트 스쿨을 최종 대상 학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 협약인 MOA 체결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 설립 인가 등 향후 관련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제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는 지속가능 발전 영상제 개최, 우수도시 견학 및 지속가능 발전 대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가능 발전 평택 환경축제를 개최하고 청년 서포터즈,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지난 6월에 건물 매입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로 예정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신속한 착공과 공정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거점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22개소,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2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 활동과 교육, 공동주택 공동체 아카데미, 공동체 페스티벌 등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지난해는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 착공과 부지 분양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반도체 AI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혁신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 육성 계획 및 연차별 세부 시행 계획에 따라 공공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 협의체 구성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 기술학교 반도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첨단 산업 컨퍼런스인 패스 2025를 개최해 AI 및 반도체 산업의 비전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AI 기반 시정 혁신 및 산업 육성 전략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에 인공지능 조례 제정과 6월 인공지능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7월까지 AI 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민 교육은 6월부터 10월까지 3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는 9월에 패스 2025를 통해 우리시 AI 종합 로드맵을 제시하는 비전 선포식을 추진하고 국가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도일동 1원에 14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공정률은 1단계 91%, 2단계 63%이며 분양률은 1단계 44%, 2단계 83%입니다. 특히 핵심 시설인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668만 평방미터, 약 202만 평으로 브레인시티, 서탄, 첨단복합 1단계, 진이 3, 서탄 2 산단으로 5곳이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211만 평방미터, 64만 평으로 첨단복합 2단계와 진이 테크노발리, 자동차 클러스터로 3곳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업 투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 기술, 판로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총 25개 사업에 약 38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지난해 폭설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추가 이자 지원과 어연안산 형곡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그리고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업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방문 상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코트라 해외 무역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지 시장 조사, 진출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유망 기업들이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시의 우수한 투자 환경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 산업 육성 및 효율적 산단 관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송탄과 7개, 추팔 3개 산단의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산업단지 환경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및 상생의 노사관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으며 3개소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및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안전 지킴이의 산업 현장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 캠페인 및 교육 등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6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앱 등 개발을 완료하였고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건물 에너지 효율화 플랫폼과 도시 데이터 허브 등도 연내 개발을 마무리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은 25조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089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 신평, 신장 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점 시설인 안정 지역 마을 공방 목공 제작소와 서정동 행복 두드림 센터, 신장 지역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신평 지역 다가치 커뮤니티 센터는 2024년 착공하여 현재 단계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신장이동 행복나눔센터는 금년 8월에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 및 주민조직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준 총 75회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대상지별 맞춤형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체계적인 도시 환경 정비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은 현재 세교 1구역과 평택 1구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 1구역은 구역 내 지작물 등 철거가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평택 1구역은 지난 3월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향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지역 빈집 정비 추진은 내년 6월까지 빈집 정비 실태 조사와 빈집 정비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빈집 소유자의 철거 공사 부담 완화를 위해 시에서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 사업량 4호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대상지를 평택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25호를 선정하였으며 6호는 완료, 19호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조 2030 평택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4월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범죄 예방 CCTV 설치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총 6억 7천만 원이며 방범 CCTV 17개소, 도로 방범 CCTV 5개소 등 총 22개소를 신규 설치 공사 중으로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설치를 위해 특정금 18억 원과 특허세 9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조 평택시 통계조사 사업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여 경제, 지역개발 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조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 오류 및 불탐 지역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안중읍 일원 39.2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완료하여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GTX A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GTX A 평택 연장은 7월에 리맥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건설 위스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비 확보 및 적기 개통을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평택 지제형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12개 대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업 계획을 홍보하였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9월에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주도의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민간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성공적인 복합 환승센터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조 평택시 도시철도망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 주요 도심지를 20분 내 순환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심부를 30분 내 진입 가능한 철도비전 2030 실현을 목표로
모노레일 기반의 도시철도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상위 법정 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실현 계획을 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착공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광장 지하 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 등 올해 8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 공사 또한 안전과 재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변 상가와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여 26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 등 연계 사업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입니다. 철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하반기 국토부에서 고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AC 평택 연장, 포승 평택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입니다.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제정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국토부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12월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우리시 계획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입니다. 서해석 공용 철로를 활용하여 신안산선 전철을 향남에서 안중까지 추가 연장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 화성시와는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남 연장이 28년 개통 목표인 만큼 안중령 연장도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 전략국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는 이유는 평택시의 어떤 그 사업이나 정책의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오늘은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EV 고전압 배터리 사업이 지금 198억, 1290억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지금 진행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 있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평택시의 이제 역전 산업이 이제 반도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게 이제 평택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수출입 1등 항만인 평택항이 위치해 있고 또 관내 KGM이라 이제 부품사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인근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위치해 있으면서 그 제조업 종사자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한 그 종사자들이 우리 시에 이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동차가 전에는 이제 기계 장치의 위주의 이제 자동차였다면 지금은 이제 전자 장치로 이제 바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빨리 이제 그 미래 자동차로 전환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환될 시기에 이 자동차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산업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이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도 이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고전압 배터리 통합 성능 평가 센터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지금 기존의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도 있지만
내연 그 자동차조차도 부품이 이제 전동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300볼트나 400볼트의 전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1000볼트 이상의 고전압으로 작동이 돼야 효율성도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요구가 지금 변화가 이제 빠르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고전압 그을 필요로 하는 전동화 부품 시험 인증이 지금 이제 국내에 이제 많지 않아서 기업들이 빠르게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이제 이런 센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센터가 이제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관련한 산업들, 기업들 입지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센터를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긴장을 하셨는지 굉장히 많이 전문가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설명에서 좀 빠졌어요. 지금 이거 그 주 내용은 센터 건립을 해서 평가 장비 12종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부품 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 중견기업 지원이라고 주요 사업 내용에는 쓰셨는데 이게 들어오면서부터 저희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거에 공모 사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어떤 산업적인 부분의 구조적인 흐름이 판도가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산업의 DNA가 바뀌는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산업 전체의 DNA가 평택시 그 산단에 대한 부분, 산업에 대한 부분,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사업들 중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리고 지금 그 공모 사업이 이 사업하고 연계 가능한 공모 사업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개가 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는 거는 이 사업 한 가지만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과에서 아니면 국에서 전체 아니면 시의 어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는 플랜에 대한 설명들을 하셔야지만 되는데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이제 정책적 방향성에 있어서 이 센터의 역할이 저희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센터와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중부권에 있는 기업조차도 이 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계획대로 이 센터가 준공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고전압 배터리 통합 성능 그 평가 기반을 구축을 하면서 이 평가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넓혀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센터 하나만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물류나 도로나 이런 걸로 해서 수평적인 운반 시스템이 굳혀져 있는 그런 아주 천혜의 지리적인 환경적인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이 사업들을 받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은 정말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거는 뭐 저도 전혀 의심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럼 이 사업만 딱 해서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해가지고 배터리 중심의 클러스터를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업무 보고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궁금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 인증 평가에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배터리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배터리도 이제 고전압으로 바뀔 거고 1000볼트 이상의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동하는 이제 전장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부품 하나하나가 이제 고전압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과장님?
지금 이 그 배터리 통합 성능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제 배터리로 지금 그 국가 정책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산단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클러스터 산단을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지금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고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센터가 생기고 있으면 우리 미래 전략가잖아요. 그럼 우리 시의 지방적인 세수가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적인 거 고성능으로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 사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후 배터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어떤 클러스터로 이거를 자리매김을 하고 이 배터리 산단으로서 특별화된 산단 조성에 대한 공모 사업에 대한 그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이제 직원들이 그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박람회를 갔다 와서 지금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저희는 어떻게 이 계획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업무 보고가 진정한 업무 보고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은 되셨는데 말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편한 부분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포항에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의 고심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사용되고 폐기되는 그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분쇄를 하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 그 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고전압 배터리 실증은 평택에서 하고 소재 회수는 포항에서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이제 다른데요. 그러니까 폐기되는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부분은 제 수도권에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재사용 배터리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그 정부 정책에서 띄우고 있고요. 지금 그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들이 주기가 한 5년 정도로 제가 수명을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도래하는 기간이 5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지금부터 내년부터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법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클러스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이런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공모 사업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환경부하고 산업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 자동 평가 시스템 구축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센터 구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저희들이 그 선발적으로 공모 사업에 그 선정이 돼서 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산단에 이거와 연계된 것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계돼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 공모 계획들을 갖고 계신 부분들을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이 이 고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앞서서 잘 한 거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 그 저기 뭐야 그 소재 회수 이런 쪽으로만 지금 이제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접근해서 이거에 대한 그 효과성을 정말 뭐 한 배, 10배, 100배가 아니라 몇만 배 이상 키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전략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원래 요번에 그 배터리 그 박람회를 좀 갔다 오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못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온 그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방향성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이 많이 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로만 조금
받아보고 찾아봤는데 업체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자료들을 이렇게 카탈로그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봤는데 분명히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아주 좋은 예이고 커져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선두로 평택시가 지금 수소 1번지처럼 수소 같은 경우도 평택시가 최3위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의 그 어느 그 지자체에서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선제적으로 평택시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서 2026년도, 2027년도에 대한 계획된 부분에 좀 담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확장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신증센터기 때문에요. 장비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확장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관심 많은 우리 수소. 지금 직접 생산이 하루에 7톤 정도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양을 지금 생산해 나고 있는 게 평택시가 제일 높죠? 생산량이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미 뭐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이제 초기에는 이제 수소 모빌리티의 그 기반을 구축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도 모빌리티의 연료로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개념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향후에는 이제 이 수소 에너지가 단순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수소 에너지로 사용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수소가 그 순환형 수소 도시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는 거네요. 어느 네, 정도는 그 지금 구체적인 배관망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하시는 모빌리티는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주거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리백하고도 연결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의 아리백이 상당히 이제 시급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조차도 전력 그 다량의 전력을 사용하는데 그거를 아리백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수출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맞아요. 됩니다. 근데 그 수도권이나 이제 국내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로 그 부분들을 다 조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외국에서 그 재생에너지를 이제 들어오는 방안이 바로 이제 수소로 변환해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수소 터빈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해서 이제 삼성 같은 그 아리백이 필요한 기업에 이제 그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소 터빈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 온열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집단 에너지와 연계해서 집단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건물은 이제 친환경, 그러니까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건물로 도시로 이렇게 변환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탄소 포집이나 저장 같은 부분에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초기에 7톤짜리 생선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천연가스를 가지고 한 수소를 거죠. 추출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국가 과제로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를 지금 그 옆에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한 공모도 하나 신청하신 거예요?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추가적인 뭐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을 저희가 뭐 공모에 응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네. 지금 구축되고 있는 시설을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혹시 부서에서 제한 공모한 거 있어요? 이 수소 쪽으로 해서?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제한 공모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지금 수소 관련해서 저희 부서의 가장 현안은 이제 정부가 그 수소 경제법에 의해서 수소 특화 단지를 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여러 기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모해서 수소 특화 단지에 이제 선정되는 게 지금 당장은 가장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럼 탄소 포집이나 저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 담겨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이제 하셨고 그 부분이 조금 담겨져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소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청정수소 실증화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또 그쪽을 운영할 법인으로 저희가 한국 청정수소 진흥연구원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국가 과제로 좀 받아와서 향후에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증화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신데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뭐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이제 해외 진출 부분은 저희 시가 뭐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 기반을 구축하는 이제 가스 기술 공사라든가 이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어떤 신기술을 정해보고 그것을 완성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제 수소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구축될 예정인데 그런 쪽에 이제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 이 수소 그린 수소 생산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빨라지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쪽하고도 협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아리백은 지금 수소하고 연계된 부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아리백을 참여하는 기업의 수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에 좀 넣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 측에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근데 저희 관내에는 뭐 삼성만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까지도 이제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량의 이제 수소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또 만들어져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 항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모든 면에서 이 수소뿐만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처음 의원이 돼서 제가 만든 조례가 수소에 대한 지원 조례 그쵸 근거를 마련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소 도시가 우리 평택시가 클 수 있는 환경에 저는 이제 무엇을 뒀냐면 항만을 둔 거예요. 그러면 항만이 있으면 수소가 하루에 생산되는 양을 그때 산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7톤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양이고 배관망이 지금 이제 깔릴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거는 산업군들이 들어오고 아리백을 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실천에서 어떤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면 산업들이 그 산단에 들어올 때 어떤 혜택들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수소 조례를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례를 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들에 대한 그 인센티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지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혜택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기업들이 산업 그 산단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 시가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수소 인프라들을 이제 구축하다 보니까 연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한테 저희 시가 뭐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없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실증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가 공모나 이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수소를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연간 얼마를 정도를 지금 상의하고 진행할 계획이신지. 지금 이제 모빌리티용으로는 뭐 7톤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많다고 보지만
이게 뭐 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수십만 톤의 그쵸. 그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내에서도 그린 수소를 만들겠지만 대부분은 해외에서 이제 도입을 좀 해와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는 분로수소잖아요,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은 뭐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없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 정도 생각한 선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서부 발전이 네. 기존의 이제 기력 발전을 폐기하면서 그거를 이제 수소 터빈 발전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한국 석유공사와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부분으로 그치지 않고 그거보다 이제 더 규모를 키워서 어느 정도 키울 생각이세요? 규모를 키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뭐 아직까지 그 구체화되지는 않아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서부 발전에서 검토하는 양이 앞으로 고도게 완성되는 이제 반도체에서 필요한 전력 양보다도 적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더 규모를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수입 거점으로 이제 저희가 지리적인 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 현재 수소 생산 기지로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과 생산과 포집과 그다음에 저장과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돼 있으면서 어떤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주어진다면 그런 자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수소 1번지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방향성,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 보고 때는 그냥 가시적인 이런 부분만 단기적인 하반기적인 부분만 봤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초기, 중기, 이제 초기는 지났으니까 중기 정도까지는 좀 보고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표준 인증 제도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쭤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어떻게 지금 알고 진행을 좀 준비하세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있잖아요. 부분인데요. 어떤 수소를 생산하더라도 그 수소를 생산한 모든 전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가 4kg 미만으로 이제 발생을 하면 그거는 이제 청정수소로 인정하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다 분석하고 이거는 청정수소다라고 인증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이 그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은 수소 1kg 할 때? 네, 지금 이제 화석 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을 하면 그 1kg을 생산하면 그 이산화탄소가 10kg이 나옵니다. 반도 아니고 반 이상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인증 제도에 가까워지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개발이 좀 더 진행이 돼야 아마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아까 그 배터리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지적을 했었고 UAM도 지적을 했었고 수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즘에 저희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세수를 고정적으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산업군에 앞으로 그 지방 그 지자체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될 만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수소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잘만 우리 미래전략과나
그 관련된 부서에서 계획을 한다면 평택시의 재정은 굉장히 탄탄해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그게 환경적인 거, 지리적인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해내려고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셔서 저는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명시화된 자료들과 그 자료들에 대해서 보완이 되고, 아니 보완이 아니고 보완이 되면서 이것들이 조금 정립이 돼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조금 빨리 돼서 재정적인 부담들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요. 쉬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럴까요? 10분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